자, 44에서 47페이지까지 질문한 문제들 풀이할 거야. 자, 5번 문제를 보니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니?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중심이다. 그제? 그러니까 일단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을 구하면 그게 중심의 좌표잖아. 그러면 중점 어떻게 구해? x 좌표서 하고 2로 나누고 y 좌표서 하고 2로 나누면 중심의 좌표는 4,-4네. 그냥 그 다음에 반지름 찾아야 되지. 그럼 반지름은 뭐야? 반지름은 이 두 점 사이의 선분의 길이를 2로 나누면 이게 연결한 게 지름이잖아. 그지?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절반이 반지름이다. 그러면 우리는 반지름 구하는 거는 이 두 점 사이의 선분 길이 구하는 거지. 그지? 그럼 x에서 x 빼면 2 제곱하면 4 더하기 y에서 y 빼면 2 제곱하면 4 거기에 루트. 그지? 그리고 그걸 2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죠? 저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은 지름이니까 그걸 2로 나눠야 반지름이 될 거고. 그죠?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8은 2 루트 2니까 반지름은 루트 2네. 그럼 다 구했잖아. 중심의 성과가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이 루트 2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세우면 x 마이너스 4제곱 y 플러스 4제곱 오변은 반지름의 제곱.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a, b, c는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의 개수들이니까 제곱하고 이항시켜서 정리해야겠지. 그죠?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y 16, 32 2 빼면 30.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이다. 그냥 이거 보고 답하면 돼. 어려울 게 없다. 그지? 그냥 학생 기본 문제다. 자, 6번은 이제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배웠던 내분점을 구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두 점을 구하면 5번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을 한다니까 중심하고 반지름 찾아야 돼. 그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니? 2대1 내분점하고 1대2 내분점을 찾아야 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래서 내분점 구할 때 쓰라 그랬지? 5,1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일단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 구하자. 2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분의 곱하는 건 x자로 곱하라 했어. 그게 마이너스 2 5 y 곱해 마이너스 4 플러스 1. 그죠? 그러면 얘는 3분의 3이니까 1이고 3분의 1, 마이너스 1이네. 그죠? 그래서 하나 구이고 1대2는 똑같이 놓고 5,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하고 이번에는 1, 2 그러면 똑같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곱하면 10이고 y x자로 곱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고 이렇게 곱하면 2네. 3분의 9니까 3, 3분의 빵이니까 빵. 그럼 이제 똑같은 거 아니야.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니까 중심 찾고 반지름 찾는 거 하면 되지. 그죠? 자, 1, 마이너스 1하고 3,0이 지름의 양끝점이면 중심은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다. x좌표 더하면 4, 2로 나누고 y좌표 더하면 마이너스 1, 2로 나누면 그렇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되니? 반지름은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러면 반지름은 x에서 x 빼면 2 제곱하면 4 더하기 y에서 y 빼면 1 제곱하면 1 거기에 루트 시점 얘가 지름이고 그 지름을
2로 나누면 반지름이다. 그죠? 그러면 2분의 루트 5다. 그러면 중심이 2,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반지름이 2분의 루트 5인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r 제곱하면 4분의 5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 두 점의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면 되는데 얘는 내분점을 넣어놨으니까 그게 내분점 이용해서 그 두 점을 찾고 이해하고 못 풀었던 문제들은 다시 풀어보고 반복해야 돼. 그냥 한 번만 듣고 넘어가고 그냥 땡소리 살짝 옮겨 적어놓고 이러니까 이거구나 하고 넘어가고 덮으면 나중에 또 못 풀어. 여기지? 자, 이번에는 뭐냐? ABC 세 점이 원 위에 있을 때 그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X 절편이라고 할 거고 그 두 점 사이 거리는 뭔 말이냐면 이 세 점 ABC를 지나는 원이 있을 거 아니냐. 여기가 A가 있고 뭐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다 쳐. 그럼 이 원이 요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이 두 점 사이에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림은 필요도 없어.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풀 거야? 이 세 점이 있는데 이 A점, B점, C점 세 점은 원의 중심이 있었을 때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떨어진 거리가 다 똑같아.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잡아서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가 다 똑같다라고 식 세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자, 원의 중심을 P라고 하고 중심을 A, P, A, B라고 할게. 그러면 뭐가 다 똑같은 거야? A, P의 거리도 똑같고 B, P의 길이도 똑같고 C, P의 길이도 다 똑같은 거야. 이건 다 반지름인 거니까. 그래? 그러면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는 다 루트가 생기니까 어차피 우리는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앨 거 아니니? 같은 길이들이니까 제곱 한 것도 같은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식을 세울 건데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면 연립방정식을 뜯어내야 된단 말이야. A는 B는 C는 꼴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나 뜯어낼게. AT 이렇게 뜯어낼게. 됐지? 자, 그러면 요거식 세워보자. AP는 얘네 둘 사이 거리 X에서 X 뺀 거 제곱 더하기 Y에서 Y 뺀 거 제곱 제곱했으니까 루트를 생략할 거야. 그죠? 그러면 X에서 X 빼고 제곱 더하기 Y에서 Y 빼면 B-3 제곱 이게 지금 AP의 제곱이야. 루트는 제곱했으니까 낀 거야. 됐지? 자, BP는 요 두 점 사이 선분 길이니까 X에서 X 빼고 제곱 Y에서 Y 빼고 제곱 전개하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은 없어지니까 A, B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될 거야. 여기 있자. 자, 그 다음에 얘는 A, B는 똑같이 이거 쓰면 되겠지, 그죠? A 플러스 3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이고 CP는 X에서 X 빼고 제곱, Y에서 Y 빼고 제곱 X 빼면 A-1, Y 빼면 B-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 거야. 전개하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밑에도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은 없어져. 여기 있지? 그래서 그 정리된 식은 시간 관계상 써볼게. 9번이지? 이거 정리하면 A 플러스 B는 1 나와. 제곱 2차 항들은 없어져. 얘도 밑에서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없어지면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 나와. 됐지?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B를 구해야겠지, 그냥? A 더하기 B는 1이고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다. 자, 더하자. 3A지. 비소거 됐지? 더하면 마이너스 3이야. 그치?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나와. 그러면 B는 2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 원의 중심을 A, B라고 놨는데 중심이 마이너스 1, 2라는 걸 찾아낸 거지. 그치?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1, 2고 이제 뭐 찾아야 되니?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원의 방정식의 요소는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그죠? 그러면 반지름은 뭐야? 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든 여기까지 구하든 A, B, C 중에 한 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건 반지름이야. 그지? 그럼 얘가 절대값이 작으니까 이 중심하고 C점까지 거리를 구할까? X에서 X 빼면 2 제곱하면 4 더하기 Y에서 Y 빼면 1 제곱하면 1 걷다로 또 씌우면 반지름은 이렇게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 나왔으니까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제곱 y 마이너스 2제곱은 r제곱. 자, 갈 길이 멀긴 했지만 결국은 찾아와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했어. 그러면 원이 x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이야. x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y 대신에 0 대입해서 x 구하면 되잖아.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잖아. 절편 구하는 거. 그제? 그게 포물선이든 직선이든 원이든. 그러면 y 대신에 0 대입했어. 그럼 여기 0 넣은 거야. 됐지? 그러면 식이 뭐가 남아? x 플러스 2 제곱에 4는 5. 맞지? 요거 4 넘기면 1 된다. 그지? 자리가 좁아서 여기에서 최대한 해결해 볼게. 여기로 간다. 그러면 남는 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은 넘기면 1 나오지? 그럼 얘를 제곱한 게 1이라는 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그죠? 그럼 요거 넘깁시다.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x 값이 두 개 나오는데 플러스면 0이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이게 x축과 만난 두 점의 x좌표야. 됐지?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자, 원이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두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0이 나왔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라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요 거리는 2 이렇게 되겠지. 자, 10번, 12번, 13번. 자, 일단 10번은 표현만 지금 다르게 해놓은 거야. 표현만. 무슨 표현을 다르게 해놓은 거야? A, B, C 세 점을 알려줬는데 이 세 꼭지점을 연결한 삼각형 A, B, C의 외접원이래. 그럼 뭔 말이야?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있어. 그치? 근데 외접원이다라는 건 뭐니? 세 꼭지점이 결국은 모두 다 한 원 위에 있는 원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결국 그게 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세 꼭지점이라고 하는 요 A, B, C가 한 원이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두 번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지? 똑같은 문제는 푸는 방법만 얘기할게. 원의 중심을 P라고 하면 A, B라고 할 거고 그러면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9번과 10번은 동일한 거야. 점 A, B, C가 한 원이 있을 때란 말하고 똑같은 거지.
이 세 점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 이해했지?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9번하고 동일하게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면 중심으로부터 A점까지, B점까지, C점까지 거리가 다 똑같은 거니까 AP랑 BP랑 CP랑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도 선분의 길이니까 루트들이 들어갈 거니까 같은 애들끼리는 제곱해도 똑같을 거다. 그러면 9번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그죠? 요렇게 뜯어갖고 또 연립방정식 만들어. AP의 제곱은 BP의 제곱이랑 같고, AP의 제곱은 CP 제곱이랑 같고. 됐지? 그러면 이걸 풀면, 연립방정식을 풀면 또 A하고 B가 나올 거 아니야. 과정은 생략하고 그거만 가서 그럼 해볼게. 앞에 거랑 똑같은 건데 시간 아깝잖아. 그래서 이렇게 놓고 A값, B값을 구하면 A가 0 나오고 B가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러면 이게 원의 중심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0,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중심하고 A점까지든 B점까지든 C점까지든 그 길이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 될 거고, 반지름을 알면 원의 넓이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랑 지금 봐봐라. X좌표가 똑같네? 그치? 그러면 X좌표가 똑같으면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Y에서 Y 빼면 되지. 5네.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반지름이 5라는 걸 알고 넓이는 파이 제곱이니까 그 외접원의 넓이는 이렇게 되겠네. 9번에서 잔뜩 풀어줬으니까 계산 과정을 너희들이 풀어보면 되잖아. 정리해놓고 다음 12번 갈게. 됐어? 자, 12번. 채연아. 자, 12번이다. 자, 12번은 뭐니? 원의 중심은 사사분면에 있고 5,0에서 X축과 접혀 있다. 지금 원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원의 넓이가 16파이래. 그러면 넓이를 알면 반지름을 알 수 있네. 반지름은 4다. 맞지?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중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X좌표가 5라는 건 중심의 X좌표도 5지. 됐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 4 나는 건 요 길이가 4지. 그러면 길이가 4인데 X축 아래 사사분면이니까 요 점의 Y좌표는 요 길이가 4면 요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4 거다. 그치?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는 마이너스 4네. 됐지? 그럼 이제 중심 알았고 반지름 알았어. 뭐 구하라 그랬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중심이 5,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이 4다. 원의 방정식 x 마이너스 5의 제곱에 y 플러스 4의 제곱은 16.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13번. 자, 13번은 뭐냐? 우리가 구하려는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고 y축에 접하고 2,5를 지날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데 그런 원이 두 개가 있대. 작은 거랑 큰 거랑 있나봐. 큰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니?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놓는다. 근데 그 중심이 직선 위에 있으면 대입할 수 있다. 그러면 X좌표와 Y좌표를 대입해보면 B가 A 플러스 1이다. 됐지? 그러면 얘는 지금 뭐야? 중심의 좌표에서 이 B 대신에 우리는 B는 A 플러스 1하고 같은 걸 알아냈으니 미지수를 하나 줄일 수 있다. 그지? 그러면 중심은 A, A 플러스 1이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Y축에 접할 때 반지름은 뭐와 같니? Y축에 접할 때 반지름은 요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잖아. 그지? 그럼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중심의 X좌표는 A고, 그지? 그러면 반지름은 절대값 A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다. 그죠? 표준형 x 마이너스 a 제곱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r 제곱 절대값 a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a만 찾아내면 되잖아. 그치? 그럼 a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건 지나는 점 2,5지. 그럼 얘한테 2,5 대입하면 되잖아. x2, y5. 그죠? 자, 2 넣으면 2 마이너스 a 제곱 될 것이고 y 대신에 5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a 제곱 그리고 a 제곱. 정리해보자. a 제곱, a 제곱. 근데 우변에 하나 넣으면 하나 빠지겠지? 그죠? 그러면 1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a 4, 4, 16 4, 20 인수분해 2하고 10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a 값이 2개 나왔어. A는 결국 반지름이잖아. 그지? 그러면 A가 2인 건 작은 원이 될 거고 A가 10인 게 큰 원이 될 거다. 그지? 그러니까 큰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10이다. 그지? 그럼 그 A는 10을 어디다 대입하면 돼? 우리가 세운 요 원의 방정식에다가 A 대신에 10 대입하면 그게 큰 원의 방정식이다. 얘네들보다 거의 2배야, 2배. 나이. 자, 봐봐. 14번. 배운 걸 생각하면 어떻게 풀지 생각해야 돼, 그냥.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하려면 원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표준형으로 세울까, 일반형으로 세울까도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되고 문제에서 준 조건을 가지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4가지가 있었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원이 몇 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 생각을 못 해봤던 거지. 그지? 이 주어진 점이 몇 사분면이니? 야, 그러면 생각해봐라. 4사분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이 1,-2라고 치면 뭐 1,-2라고 치면 이 점을 지나야 돼.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그 원은 1에 있겠니? 2에 있겠니? 3에 있겠니? 4에 있겠니? 4에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 4, 4분면에 있으면 이건 4,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까? 얘는 큰 거지. 작은 애는 또 어떤 애도 있겠니? 이런 애도 있지 않겠냐? 그제? 그림은 좀 옆에서 그려서 못생기게 그렸지만 그래서 원이 두 개 있는 거지.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이렇게 큰 원도 하나 있을 거고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여기, X축에 여기 접하는 원 이렇게 작은 것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이 두 원의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하나만 나타내보자. 하나만. 4,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을 놔야 돼. 그죠? 그러면 중심을 뭐라고 부르래? 배운 거 생각해봐. 배운 거랑 상관없이 자꾸 머리로 풀려고 그러면 수학은 어려운 거야. 개념 배웠을 때 4,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건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모, 원이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R,-R이고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은 X-R제곱 Y 플러스 R제곱은 R제곱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R을 구해야 돼. 그럼 R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필요해. 근데 지나는 점의 효수점.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얘한테 1,-2를 x, y로 대입하면 r에 관한 방정식이고 저걸 풀면 r값이 두 개 나올 거고 그 r 두 개는 작은 거와 큰 거의 반지름일 거 아니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넣어보자. 1-r제곱 r-2의 제곱은 r제곱. 자 전기해볼게. 좌변에 r제곱 두 개인데 우변에 하나 넘어와서 빵 없어지면 하나 남아. 그죠? 그러면 r제곱 -2r, -4r, -6r 상수항 4, 1, 5 정리하면 r에 관한 2차 방정식. 그치? 그러면 r가 1, 5,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얘는 r-1, r-5니까 반지름이 1하고 5네. 그럼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은 아까 그렸던 게 1인 거고 큰 애는 5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더하기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하면 그 두 원의 넓이는 26r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20번은 쉽다. 자, 생각해봐. 야, 원이 있는데 직선이 어떻게 지나야 이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러면 어디를 지나야 원의 넓이가 2등분돼? 중심. 그지?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의 요 중심의 좌표를 찾아서 그걸 얘한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중심을 저 직선이 지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고쳐본다. x제곱에 4x y는 y끼리 y제곱에 마이너스 14y 45는 넘겨. 자, 얘 4 필요하지? 그러면 더하기 4 더하기 4 얘는 2로 나누면 7 49 필요하지? 49 그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y 마이너스 7의 제곱이고 9 그죠? 8 됐지? 그러면 반지름은 필요 없잖아. 중심만 필요하잖아. 그죠? 그럼 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7인데 그 중심을 이 직선이 지나야 돼. 2등분 한다 했으니까. 그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에다가
대입하고 K 구하면 되잖아. 자, 봐봐. 23, 26.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고, 그제? 그 다음에 6,8이라고 하는 점은 원밖에 한 점이 있어. 근데 이 A점과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해서 선분 AP를 만들었을 때 그 선분 AP의 길이가 정수가 되는 점이 총 몇 개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제? 그러면 자, 원이 있어. 얘 중심이 지금 0,0이야. 반지름은 2야. 그지? 그리고 저 6,8이라고 하는 점은 여기 있다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여기가 P거든? 그럼 P에서 요 A까지 요 길이. P가 여기 있으면 이 길이. P가 여기 있으면 이 길이. P가 여기 있으면 요 길이. 그랬을 때 그 길이가 AP 선분의 길이가 정수라는 말은 결국 자연수일 거다. 그지? 길이는 양수니까. 그래서 양의 정수 자연수가 되는 게 총 몇 개가 있냐라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 최소랑 최대 길이를 찾아야 돼. 그러면 배운 거 이제 적용하는 건 뭐야, 우리는? 요 A점이 지금, 요 A점이 6,8이고 원의 중심이 0,0이었을 때 원의 중심하고 요 A점을 우리는 요렇게 연결하지. 그제?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연장시켜서 이렇게 만나는 점까지 찾으면 이 점으로부터 A점까지 거리는 제일 긴 거고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제일 짧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최소 거리고 요게 최대 거리가 돼. 맞지? 그러면 그걸 찾는 방법은 뭘 가지고 찾냐면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A점까지 요 거리를 구해서 D에서 R 빼면 최소고 D에다 R 더하면 최대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되니? 원의 중심으로부터 6,8까지 요 선분 길이를 일단 구해야겠지. X에서 X 빼고 제곱 더하기 Y에서 Y 빼고 제곱 거기에 루트 씌우면 루트 100이지, 그제? 그러면 D는 10이야. 그러면 요 최소 거리는 D에서 R을 빼면 되니까 D가 10 나왔고, 그제? R은 2지. 그러면 10에서 2 빼면 최소는 8이지. 맞지? 그 다음에 최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지. 요 길이가 2지. 그러니까 최대는 12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봐봐. 선분 AP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최소는 8, 최대는 12가 나왔어. 너희들은 여기서 이제 생각했을 때 뭐냐면 8, 9, 10, 11, 12니까 아 5개겠네 라고 해서 틀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지? 근데 그 거리 선을 한번 나타내 줄 테니까 잘 봐봐. 최소 거리가 8이라는 건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요게 거리가 8만큼 떨어진 선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8이야. 그러면 여기서 1만큼 늘리면 그 거리가 9만큼 되는 선을 만들 수 있겠지. 맞냐? 그러면 내가 요게 9만큼 되는 선이라고 나타낸다. 그러면 9만큼 떨어진 점은 몇 개 있어? 1개, 2개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인 거야. 이해했어? 그 다음 9 다음에는 10이겠지. 그럼 예를 들면 요게 10 라인이라고 쳐봐. 요게 거리가 10만큼 떨어진 점이면 10만큼 떨어진 점은 몇 개 있어? 2개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 10의 선을 만약에 작도를 했다고 쳐봐. 그러면 지금 요 8부터 12까지 자연수 정수는 8, 9, 10,
11, 12가 있지. 근데 최소 거리가 되는 점은 하나 있었지. 그죠? 그 다음에 10 다음에 요게 11이라고 치면 11만큼 떨어진 점도 요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인 거야. 그지? 근데 최대로 떨어진 12만큼 떨어진 점은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최소 최대는 최소 떨어진 점은 한 개 있고 최대로 떨어진 점도 한 개 있어. 근데 그 사이에 얘네들은 그 점들이 두 개씩 있어. 이해됐지? 그래서 8개다. 이제 한번 이렇게 푸는 걸 알았으니까 다음번부터 풀 거야. 최소 최대 점만 하나씩이고 그 사이에 정수 길이가 되는 점들은 양쪽으로 두 개씩 생긴다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 돼. 자, 26번. 자, 이 말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 일단 문제로서 그냥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사실은 자치의 방정식이 제일 어려워. 자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 혼자 뭐 기숙사나 이거 학교 앞에서 자치하는 그 자치가 아니고 흔적이야, 흔적. 발자취 생각하면 돼. 문제에서 어떤 규칙을 줘. 그럼 그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점들을 계속 찍어보면 그 점을 무수히 찍으면 어떤 도형을 그려.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 포물선을 그릴 수도 있고 원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 만들어지는 그 도형의 방정식 우리는 자치 방정식이다라고 해. 말은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얘는 일단 한번 듣는 정도로 해봐. 자, 얘 A라는 점이 2,1이고 얘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2 루트 1 원이 있어. 원 밖에 한 점이야. x 대신 2, y 대신 1이면 얘랑 같지 않아. 알겠지? 자, 그러면 그림을 일단 좀 도와볼게요. 자, 요렇게 이 원이 있어. 그리고 원 밖에 한 점, 여기에 A점이 있다. A를 여기다 그릴게. 얘는 원의 중심 1,-1이고 반지름 2루트야. 그럼 문제는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이 원 위에 한 점 P를 잡아. 그러면 A점은 고정되어 있고 자, 잘 봐봐. P를 요 노란 걸로 찍어볼게. 요렇게 P를 찍었어. 그럼 여기가 P면 그 AP를 연결한 선분의 중점을 찍어요. 그러면 AP는 지금 요거지. 그러면 이거의 중점은 빨간 점이나 빨간 점으로 찍어볼 거야. 근데 이 원 위에 있는 점 P가 움직이잖아. P 움직인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P가 여기 있으면 AP는 이번에 이거지. 그럼 이 선분의 중점은 여기쯤 되겠냐? P가 더 움직여볼게. P가 여기 갔어. 그러면 AP 연결 중점, 이 선분의 중점 한 요 정도 되겠다. 그지? 이렇게 자꾸 찍는 거야. 최대한 촘촘하게 찍으면 찍을수록 더 보여. P가 여기 있어. 그럼 AP는 이거지. AP의 중점 요 정도 되겠네. 그죠? P 여기 있어. 그러면 AP는 이거. 그거의 중점 P 멀리 찍어볼게. P가 여기 있어. 그러면 AP는 이거의 중점 한 요 정도 되겠냐? 촘촘히 찍으면 원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 빨간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우리가 띄엄띄엄 찍어서 이걸 최대한 찍어보면 이 중점들이 원을 그리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AP의 중점을 찍었더니 이렇게 빨간 원이 만들어지니까 그 AP의 중점의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 결국 이거 구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구해질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 식을 어떻게 구하느냐지. 그죠? 자, 좀 단순화시켜.
하나만 갖고 우리가 얘기해보자. 여기가 지금 A점이고 요거 중점이고 요게 T점이야. 요거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볼게. 요로 뺄게. 자, 여기가 A점, 그 다음에 여기가 P점,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알고 싶은 거야. 됐지? 그러면 요 P점이 움직임에 따라, P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요 중점도 달라지고 있지. 그러면 두 개가 움직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야? 빨간 점이야. 이거 구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노란 거 움직이는 건 결국 이 원안이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P점, 먼저 얘가 움직이는 점을 A, B라고 하자. 됐지?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얘가 알고 싶은 거지. 요 중점. 얘를 N이라고 할 거고 얘를 일단 X 다시 Y 다시라고 할게. 두 개가 움직이니까 P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되면 우리는 X 다시 Y 다시라고 해볼게. 됐지? 그러면 식이 뭐야?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인 거지. 그럼 그 중점을 직접 구하면 X 좌표 더하고 2로 나누고 Y 좌표 더하고 2로 나눈다. 이게 뭐랑 같다? X 다시 컴마 Y 다시랑 같은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식을 좀 정리하는 거야. X 좌표는 X 좌표끼리, Y 좌표는 Y 좌표끼리 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써볼게. 자, X 다시는 2분의 A 플러스 2고 Y 다시는 2분의 B 플러스 1이다. 자, 그 다음에 식이 하나 봐봐. 요 P점은 지금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지. 우리는 지금 이 P점을 A, B라고 했어. 그럼 위에 있는 점은 대입할 수 있지. 그러면 X 좌표를 X 값으로 Y 좌표를 Y 값으로 대입할 수 있어. 그러면 대입하면 우리는 또 식이 뭐가 얻어지냐면 A 마이너스 1제곱 Y 대신에 B 대입하면 B 플러스 1제곱은 8. 이렇게 되지. 질문이야.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은 A, B에 관한 식을 구해야하니 X-Y-에 관한 식을 구해야 되니 X-Y-지. 우리는 지금 얘야 관심이. 빨간 점의 좌표를 우리가 X-Y-라고 놨으니까 식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래? 그러면 정리해볼게. 얘를 A로 정리해봐. 2분의 2항하고 얘 2항 시킬 거야. 그러면 A는 2X 다시 마이너스 2. B는 정리해봐. B는 2Y 다시 마이너스 1. 얘를 여기에 A와 B 대신에 대입하면 2X 다시 마이너스 2를 B 대신에는 2Y 다시 마이너스 1을. 그러면 이 시간에는 X 다시랑 Y 다시가 있는 식이 나왔지. 그게 뭘까? 그게 이 빨간 원이야. X 다시 Y 다시로 표현된 식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저 점이 움직이는 식인 거야. 그러면 넣어보자. 2X 다시에 마이너스 3의 제곱 집어넣으면 2Y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진다. 그치? 그러면 얘는 그냥 2Y 다시의 제곱은 8 이렇게 돼. 됐지?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2x 다시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y 다시 제곱은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쌤 이 다시들은 뭡니까? 다시는 뭐니? 원래 얘는 어떤 애였을까? 빨간 원은 봐봐. 2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4y 제곱은 8인데 이 원의 방정식이 지나는 한 점이 x 다시 y 다시라면 x 대신에 x 다시를 y 대신에 y 다시를 대입하겠지. 맞냐? 지금
이 빨간 원 위에 있는 한 점이 요 M이었고 이 점의 좌표가 x 다시 y 다시라는 건 이 원의 방정식에 이 x1과 y1, x 다시 y 다시 대입할 수 있지. 대입된 걸로 보면 되는 거야. 아, 원래는 이거였는데 얘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x 대신에 x 다시 y 대신에 y 다시를 대입하면 이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요 다시를 그냥 없애주면 돼. 그럼 이게 빨간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제곱을 떼서 4를 묶어내서 얘랑 나눠버리면 또 식의 형태로 바뀔 수도 있어. 이해됐지? 어쩔 수 없어. 자체 방정식은 도형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야. 근데 이렇게 푸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지금 식에서는 얘를 2를 묶어서 뽑아낸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 보여줄게. 자, 여기서 2 묶어낼 거야. 2 묶어낸 다음에 제곱해서 뽑아내면 2의 제곱이니까 앞에 4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그걸 쓰면 4가 될 거고 요거 2로 나눈 거 쓰면 돼.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다시는 그냥 띄워주면 되는 거야. 얘는 똑같이 씁니다. 4y 제곱은 8. 그런 다음에 4로 약분한 거야. 개수들을. 최종 답은. 그래서 묶어내 약분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에 y 제곱은 2. 그러면 저 빨간 원은 어떤 원이다? 중심은 2분의 3,0이면서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어렵지만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남은 거 접선의 방정식 얘기하고 오늘은 평행 이동까지는 하지 뭐. 너희들이 지금 질문을 좀 한 걸 풀다 보니 많은 시간을 썼네. 자, 접선의 방정식 일단 유도해 줄 거야. 어떤 공식 외워야 될 공식이 2개가 나와. 접선의 방정식. 근데 그거를 쓸 수 있을 때는 쓰고 그걸 못 쓸 때는 디아를 풀면 되는데 오늘 그거 얘기해 줄게. 나와라. 자, 봅시다.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이야. 접하는 직선. 직선 중에 접하고 있는 직선을 접선이다 라고 해. 그러면 원에 접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스치듯 지나면서 교점이 한 개일 때를 우리는 접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접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자, 요렇게 원이 있잖아. 그러면 이 원을 요렇게 스치면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직선 얘를 우리는 접선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은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1차 함수인 거고 xy 1차 방정식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나 y 절편이나 지나는 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야. 접하고 있는 직선이다. 알겠지?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중에 첫 번째는 중심이 원점이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라고 해봐. 그러면 지금 이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요런 애야. 근데 이 원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을 한번 생각해 볼래? 기울기가 정해진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m이면 1이면 1, 2면 2 기울기가 정해졌을 때
기울기가 m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원은 몇 개 있을까? 두 개 있겠지. 어떻게 두 개겠니? 하나는 위로 지나면 하나는 아래로 지나겠죠. 이렇게 지나면 그 기울기를 똑같이 내려오면 이쪽에서도 접하는 게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노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얘네들 기울기는 똑같지. m이겠지. 그 다음에 y절편 좀 봐줄까? y절편. 얘는 y절편이 여기 있지. 얘는 y절편이 여기 있지. 근데 그게 원점으로부터 요렇게 이 떨어진 거리는 같아. 중심이 원점이 원 위에 똑같은 기울기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y절편이 플러스라면 또 하나의 절편은 y절편은 마이너스일 건데 얘네들은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은 같을 것이다. 얘가 3이면 플러스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가 플러스 루트 10이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1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저 노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러면 뭘 가지고 풀 거냐면 이 노란 접선의 방정식을 놓을 거야. 그럼 식을 어떻게 놓을 거냐면 y는 하고 기울기는 문제에서 지금 m인 상황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mx라고 놓고 y절편 n.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찾아야 되는 거야. 저 n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저걸 지금 유도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요 직선, 접선하고 이 원하고 접하면 D랑 R이랑 같은 거지.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접점까지 이렇게 반지름 연결하면 얘는 반지름이기도 하고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이기도 하지. 그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건 접한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접했다라는 상황은 D랑 R로 풀면 D랑 R이랑 같은 거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생각해봐. 맞지?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은 지금 요거 R인 걸 아니까 우리는 지금 D를 구할 거야. 그럼 D는 원의 중심은 0,0이지. 0,0으로부터 직선은 얘지. 그러면 얘를 이항시켜서 mx-y 플러스 n은 0이라고 놓고 얘네 둘 사이의 점직거리를 구해보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에 지나는 점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빵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요게 D지. 근데 D랑 뭐랑 같다? R이랑 같다. 그러면 요거 이항시켜볼까? 그럼 절대값 N은 R 곱하기 루트 요렇게 되겠네. 맞지? 그러면 절대값 N이 이 값이면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N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N 구했지. 그러면 N은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저 접선의 방정식이 어떤 애냐? Y는 기울기 mx에 Y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이런 공식이 돼. 그래서 하나 외워야 돼요. 얘를 쓸 수 있을 때는 얘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해. 자, 처음에 풀 때 얘기했었어. 그제? Y절편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것이다 했잖아. Y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애. 기울기는 m이라고 줬으니까 당연히 mx. 이해했지? 그래서 얘는 그럼 언제 쓰느냐? 중심이 원점이 원이어야 돼. 원이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평행 이동까지 또 적용을 시켜야 돼. 그럴 땐 그냥 구하는 게 더 나아. 알겠지? 언제 쓰느냐? 중심이 원점인 원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할 때 이 공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하면 돼. 이해됐지? 자, 내용 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놔.
자, 봅시다. 두 번째 이제 외워야 되는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가 또 있는데 둘 다 접선의 방정식은 중심이 원점인 원에 대하여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가지 말자.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아닌 원이 있는데 그려져 있어. 원 위에 한 점인 x1, y1 이 점에서의 접선은 한 개가 있겠죠? 이렇게 저 노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지? 자, 그러면 이 노란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결국은 이 직선이 지나는 점 중에 하나야. 그치?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지나는 한 점이 일단 무조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점을 알아.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무조건 한 점은 필요하고 또 한 점 아니면 기울기를 알면 됐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울기를 찾아서 이 노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야. 그럼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 접점과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반지름을 연결하면 접선과 반지름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는 90도야. 그러니까 얘랑 90도라는 건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랑 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만족하겠지. 근데 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 기울기를 찾으면 되고 얘 빨간 애의 기울기는 지나는 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중심은 0,0이고 또 한 점은 x1, y1이니까 얘 기울기는 x에서 x 뺀 것 분의 y에서 y 빼면 이게 얘 기울기야. 그러면 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어떻게 찾는다 했어? 부호 바꾸고 역수.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저 노란 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의 역수 y1 분의 x1일 것이다. 됐지? 그러면 기울기가 이거이고 지나는 점이 이거인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y1 분의 x1 지나는 한 점에 x 좌표 빼고 y 좌표 더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y1 분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에 y1을 곱할 거야. 그럼 y1을 곱하면 y1y가 되고 얘는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x1의 가로가 될 것이고 y1한테 y1 곱했으니까 y1 제곱 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우변 전개해볼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x1x x1 x1 곱하면 x1 제곱 y1 제곱 마이너스 x1x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x1x 플러스 y1 y는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봐봐.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이 x1, y1이라는 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했지. 그럼 지나는 점 위에 있는 점은 x좌표, y좌표 대입할 수 있지. 그죠? 그럼 대입하면 뭐 되니? x1 제곱, y1 제곱은 r제곱이지. 맞지? 그러니까 x1 제곱, y1 제곱은 r제곱이네. x1 제곱, y1 제곱은 r제곱이네. 됐어? 그래서 결국 저 직선의 방정식 노란 방정식을 구해봤더니 x1x, y1y는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저 노란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상하게 생겨도 얘는 x와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야. x의 개수가 x1인 거고 y의 개수는 y1인 거고 r제곱은 상수야. x와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맞아. 이해했어?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하나만 같이 보자. 자, 실전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6번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인 원에 이 원 위에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봐봐. 체크해야 될 게 뭐니? 얘 중심이 원점인지 체크해야 돼. 아, 원점이구나. 1,1 집어넣으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맞구나.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야? x1이
x1이 1인 거고 y1이 1인 거야. 그러면 이 공식 갖고 직선의 방정식 바로 구하면 되겠네. x1 x 더하기 y1 y는 i제곱. 그러면 x 플러스 y는 2. 이게 바로 그 접선이 되는 거야. 이해했지? 외우고 쓰는 연습하면 돼. 자, 오른쪽 풀어봐. 자, 55페이지. 원의 마지막이야. 자,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는데, 자, 일단은 상황을 한번 나타내 볼게. 자, 원이 하나 있어. 그리고 원 밖에라는 건 말 그대로, 그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저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은 몇 개가 있을까? 2개가 있겠지. 맞아? 요렇게 지나는 접선이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지나는 접선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데, 지나는 점은 얘를 지날 건데 기울기가 다르겠네. 그죠? 그러면 얘 기울기와 얘 기울기. 그럼 그 다른 기울기의 n값 두 개를 구하면 결국 이거랑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이 접선이 될 거고, 이거랑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저 접선이 될 거니까, 어쨌거나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반드시 두 개의 접선이 생긴다는 걸 기억해야 돼. 하나만 생길 때가 있어. 우리가 구해봤는데, 그러면 그때 하나는 반드시 y축과 평행한 접선이 하나 존재해. 그것까지도 얘기해 줄게. 알겠지? 무조건 접선은 원밖에 한 점에서 두 개가 생겨야 된다. 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에서는 지금 이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랑 D랑 R을 가지고 푸는 거랑 11번에서는 1번과 2번 두 가지의 풀이 방법으로 풀어봐라 라고 하는 문제야. 해보자. 자, 원이 있는데 중심이, 그제? 중심이 원점이니까 어떻게 풀란 얘기냐면, 그림은 사실은 이런 거야. 봐봐. 얘가, 자, 원이 이렇게 생겼지? 중심이 이렇게 원점이지? 근데 2,0이면, 자, 요게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2,0이면 여기쯤 있겠네. 그죠? 그러면 이 2,0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저거 구하라는 얘기야. 됐지? 근데 원의 중심이고 원 위에 한 점을 뭘로 보면 되냐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것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원 위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을 x1, y1이라고 하면, 하나만 그려놓을게. 하면 얘가 x1, x, y1, y는 이 접선 아니냐. 중심이 원점이지. 0,0. 원 위 한 점을 우리가 x1, y1이라고 하면 요 노란 접선의 방정식은 방금 공부한 거야. 이거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 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r 제곱값은 얘는 지금 1이고, 맞지? 그 다음에 얘가 지나는 한 점이 뭘 지나니? 2,0을 지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한테 2,0을 대입할 수 있겠다. 그제? 그러면 x 대신에 2, y 대신에 0. 맞지? 그러면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x1. 그제? y 대신에 0 대입하면 얘는 빵 되겠지? 그죠? 그리고 r 제곱값은 1이지? 그러면 x1이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이, 자, 봐봐. 얘가 더 별로 안 좋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이 원 위에 한 점이 x1, y1이었지. 그러면 얘한테 x1, y1 대입할 수 있지. 그럼 대입하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1이지. 그치? 근데 우리는 뭘 알아냈지? x1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아냈어. 그러면 얘한테 x1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해봐. 그럼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에 y1 제곱은 1이지. y1 제곱은 이항하면 4분의 3이지.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x1은 1개 나왔고 y1은 2개가 나왔다라는 건 두 쌍이 나온 거지. 맞아? 얘가 더 복잡해.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우리는 풀 건데 해보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자, x1이 2분의 1일 때 y1은 2분의 루트 3일 수도 있고, x1은 2분의 1일 때 y1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수도 있지.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나온 걸 우리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대입해야 될 직선의 방정식은 x1, x, y1, y는 r제곱 1. 여기다 넣는 거지. 그러면 x1을 여기, y1을 여기 넣으면 하나가 나오는 게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루트 4y는 1이야. 그럼 이거 2 곱하면 x 플러스 루트 4y 마이너스 2는 0.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 얘 집어넣으면 2분의 1x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4y는 1 이렇게 되겠지. 2 곱하고 또 정리하면 x 마이너스 루트 4y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아까 저 노란 두 접선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야. 그럼 우리는 뭐가 뭔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기울기 보면 알겠지. 얘는 기울기, y는 정리하면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가 이거겠지. 제가 기울기가 양수니까 얘는 기울기가 음수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얘겠지. 1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방법은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구해보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근데 두 번째 방법 DI 갖고 풀어볼게. 너네가 진짜 명심하고 문제 풀 때 컨셉 잘 잡으면 유리한 게 접선을 구하라고 하는 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건 접한 거야. 원하고 직선이 접했으면 D랑 R이랑 같다. 아니면 판별식이 0이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 풀 생각을 해야 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건 접한 거야. 원하고 직선이 Dr. 자, 그러면 요거 갖고 이제 한번 풀면, 자, 원의 중심이원이 0,0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직선을 놔야 돼.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은 2,0을 지나고 기울기를 모르지. 그지? 그러니까 자, 봐봐. 직선 먼저 놓을게.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놓을까? 지나는 한 점은 2,0이야. 그러면 승원, 눈 감지 마.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mx, 지나는 점에 x 좌표 빼고 y 좌표 더한다. 그러면 우리는 직선,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이렇게 놓은 거야. 알겠지? 이거 지울게. 그러면 우리 뭐 구해야 돼? D 구해야 돼. R은 알아. 반지름은 1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D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전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은 0.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제곱 분의 빵빵 대입하면 이렇게 돼. 맞지? 요게 D지. 그 D가 반지름 1이랑 같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랑 같은 거네. 맞지? 그러면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면 되고, 절대값 띄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우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가면 되니까, 그치? m은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지.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 루트 넣으면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넣으면 되지. 하나만 넣어볼게. 자, y는 요거 플러스 루트 넣으면 2분의 루트 m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디서 계산이 잘못됐나? 마이너스 2 mx 마이너스 y. 자, 식은 똑같은데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한 식을 만들자. 자, 봐봐. 여기까지 이렇게 하자. 제곱하자. 제곱하면 4m 제곱 되고, 제곱하면 루트 띄면 돼, 그지? 이렇게 넘기면 3m 제곱은 1, m 제곱은 3분의 1, m 값을 구해지는데 제곱을 그냥 아래 올려서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면 m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여기다 하나 넣어봐. y는 플러스 넣으면 3분의 루트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 3 곱하면 3y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3y 루트 3x 마이너스 2 루트 3. 그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루트 3으로 나누면 얘 되는 거네. 똑같은 거야. 맞지? 식 정리는 하면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DR로 푸는 게 더 쉬워. 지금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모르는데 그걸 x1, y1이라고 놓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첫 번째 방법이 더 복잡해. 알겠지? 이 문제에서는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방법을 다 풀어봐 라고 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의 풀이를 지금 다 본 거고, 이렇게 풀어. DR로 풀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접한 거야. D랑 R이랑 같은 거야. 대신에 뭐 조심해라. 반드시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나와야 돼. 근데 만약에 접선의 방정식이 한 개밖에 안 구해주면 나머지 한 접선은 Y축과 평행한 접선이 무조건 있어. 그래서 그걸 그림 보고 찾아줘야 돼. X는 2구나, X는 마이너스 2구나, 이런 식으로. 뭔 말이냐면, 자, 봐봐. 자, 요렇게 있고, 우리가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야. 근데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라고 쳐봐. 그러면 요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요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우리가 DR로 풀었는데 우리가 구한 접선의 방정식은 한 개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그때는 왜 한 개밖에 안 나오지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 원밖에 한 점의 x좌표랑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랑 같다면 이 두 점을 연결한 나머지 하나의 접선은 y축과 평행한 거야. 이런 경우에 접선을 구하면 한 개만 나와.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하나만 나오면 이거 y축과 평행한 건 식에서 안 구해진 거니까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내가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DR로 풀어. 근데 하나만 나오면 y축과 평행한 접선을 안 구해줘. 그럼 그때는 보고 내가 요거는 내가 이렇게 따로 접선 쓰면 되겠네 라고 하고 써주라는 얘기다. 이해했지? 자, 그러면 12번. 자, 우리는 이제 2번 방법으로 다 풀자. 이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야. 자, 봐봐. 한 문제만 더 풀어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풀어. 자, 12번 보면 점은 마이너스 3,0이고 x제곱 y제곱은 2.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일단 확인해야 될 건 뭐야? 얘가 원밖에 한 점이야. 그지? 그럼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은 두 개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니?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3,0을 지나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놓으면 우리가 구해야 할 접선의 방정 10부터 세우는 게 첫 번째야. 그러면 y는 기울기에 지나는 점에 x좌표 빼고 y좌표 더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우면 돼. 그럼 우리는 d를 구해야 되지. 접했으니까 d랑 r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 d는 원의 중심 0,0으로부터 요 접선 분배해서 식 정리해 넘기고 d는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빵 대입하면 이렇게 되지. 요 접선이 d가 반지름 루트 2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금 m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는 이항시키면 절대값 3m은 루트 2 곱하기 m 제곱 플러스 1이 되지. 얘네끼리 곱하면 되잖아. 루트끼리, 그제? 그러고 나서 루트 없애려면 양변 제곱. 그럼 제곱하면 얘는 9m 제곱이 되고 얘는 루트를 벗으니까 2m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넘기면 7m 제곱이 2야. 그러면 m 제곱은 7분의 2고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분의 루트 2니까 유리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루트 14. 그러면 이제 이걸 여기다 넣고 정리하면 그게 직선 두 개가 되는 거야. 플러스 루트 7분의 14 넣고 마이너스 루트 7분의 14를 넣는 거야. 마무리까지 해볼게. 자,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 m값이 일단 첫 번째는 플러스 7분의 루트 14인 거랑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루트 14인 거랑 두 개가 플러스 넣으면 7분의 루트 14x 마이너스 y 7분의 3 루트 14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7분의 없애야 되니까 7 곱해서 정리해주면 루트 14x 마이너스 7y 3 루트 14는 0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야. x, y가 1차 방정식 하나 접선 나온 거고 얘 마이너스 집어넣고 똑같이 마이너스 7분의 루트 1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분의 3 루트 14는 0. 그리고 뭐 마이너스 이번에 7을 곱해서 x를 플러스로 만들면 루트 14x 마이너스 7 곱했으니까 7y 마이너스 7 곱했으니까 맞지? 다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러면 3 루트 14는 0 해서 이렇게 두 개가 구해지는 거야. 숫자가 들어온 거야, 그치? 루트 14 이런 애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DR로 푸는 연습을 해봐. 자, 15번 한번 다시 더 하자. 보여줄게.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이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러면 뭐부터 한다? 이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놓는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에 지나는 점이 이거니까 x 좌표 빼고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5만 구하면 되는 거야. m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한 m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그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접선하고 이 직선하고 접했다라는 건 D랑 R이랑 같다는 거야. 풀어라 해서. 그치? D는 뭐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D, 점직거리로 계산을 해야 될 거냐. 그럼 얘는 우리가 전개를 해서 내림차순 정리까지 해야 되냐. mx에 y 넘어오고 플러스 4m 마이너스
2는 0. 그럼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까지 거리 d는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에 빵 대입하면 4m 마이너스 2. 요게 d지, 반지름은 2지. d랑 r이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걸 푸는 거잖아.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절대값 4m 마이너스 2는 2 곱하기 루트 요거 풀어야겠지. 그지? 근데 얘가 2가 있는데 얘네들도 2를 묶어낼 수 있으니까 약분하고 하는 게 더 편하겠다. 그지? 그럼 2 묶어내면 2m-1 되고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약분. 그 다음에 절대값과 루트를 다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제곱을 할 거고, 그럼 좌변 제곱하면 2m-1의 제곱이 될 거고, 우변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전개해서 좌변으로 이항시킬 거야. 4m 제곱에서 m 제곱 빼면 3m 제곱이지. 마이너스 4m이지. 여기 1이랑 얘 1이랑은 없어지네.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m으로 묶으면 3m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접선의 기울기 두 개가 0하고 3분의 4가 나온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구한 기울기를 여기다 넣는 거야. 저 n값으로. 그러면 빵 집어넣으면 얘가 0 곱하기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지? 그럼 얘를 가지고 구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 x축과 평행한 접선이 하나 생긴다는 얘기고, 얘한테 3분의 4 집어넣으면 y는 3분의 4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2고 3 곱해서 씩 정리하면 그게 남은 접선 하나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어? d랑 r 가지고 풀어라. 그래서 14, 15는 그래도 숫자가 이제 좀 깔끔하게 나와서 우리가 제대로만 풀면 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풀 수 있어. 자, 61페이지. 이제 도형 단원에서 마지막 4단원이다. 이제. 자, 도형의 이동인데, 이 도형이라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생각해봐. 평면좌표에서는 점도 배웠고,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직선도 배웠고, 원의 방정식에서는 원도 배웠어. 그래서 결국 이제 이동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배울 건데, 점이나 직선이나 원 등을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세 단어, 점이든 직선이든 원이든 포물선이든 이차함수 그래프든 모든 것들은 다 이동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 도형 안에는 우리가 배운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알겠지? 그래서 이 도형의 이동을 하는데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오늘 평행이동만 일단 지금 먼저 보려고 하는 거야. 평행이동, 그 다음엔 대칭이동을 볼 거고, 근데 이미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들은 좀 알아. 그지?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계 이동까지도 볼 거야. 그럼 뭘 구분해야 되냐면, 평행이동은 점을 이동할 수도 있어. 점을 이동할 수도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점이 아닌 건 도형의 방정식으로 구분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점은 식이 없어. 그치? 점은 x좌표, y좌표로 몇 컴마면 몇 컴마 몇이라고 우리가 나타낼 거기 때문에 점은 식이 없어. 근데 점이 아닌 다른 도형들은 다 직선이면 직선의 방정식, 원이면 원의 방정식, 포물선이면 포물선의 방정식. 얘네들이 돼. 그치? 그러니까 점이 아닌 나머지 모든 도형은 직선도 되고 원도 되고
2차 함수 그래프인 포물선까지 모두 포함해서 점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하려면 점을 평행 이동할 때는 그냥 부호 그대로 생각하면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2,4라고 하는 점을 있는데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봐. 그러면 원래 x좌표였던 2를 오른쪽으로 x방향이 양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원래 y x좌표에다가 x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5만큼을 더해주면 되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원래 y좌표에다가 y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것만큼을 더해주면 돼. 그래서 점이었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7,2가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x방향으로 지금 5만큼이면 5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 마이너스 2만큼으로 부호를 그대로 가지면 돼. 알겠지? 근데 점이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든 원의 방정식이든 포물선이든 도형의 방정식이 평행 이동을 하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부호를 반대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 생각해봐. x-1의 제곱에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가 있었어. 그치? 근데 얘를 우리가 x 방향으로 똑같이 이거만큼 해볼게. 5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면 얘는 점이 아니고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식을 x방향과 y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야. 그럼 부호를 반대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x 대신에 플러스 5가 아니라 x 마이너스 5를 대입하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y 대신에 y 부호 반대로 플러스 2를 대입하라는 얘기야. 식일 때는. 그러면 여기가 지금 y가 있고 여기가 x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부호 반대로 대입하고 요 x 자리에 얘를 대입하면 x 마이너스 5를 대입했고 원래 있던 거 있고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야. y 대신에 얘가 대입됐고 x 대신에 얘가 대입됐는데 도형의 방정식은 부호를 반대로 대입해주면 돼. 이게 끝이야. 평행 이동은. 알겠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y는 하고 x 마이너스 6의 제곱 되고 넘기면 평행 이동을 한 후에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바뀌어. 이해했지?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해. 평행 이동, 점은 그대로, 도형의 방정식은 부호를 반대로.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이해했지? 그러면 요것도 좀 볼 줄 알면 돼. 자, 예를 들면 이제 표현인데 잘 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지금 평행 이동을 할 대상 하나는 만든 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이런 직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얘를 어떻게 이동하라고 하냐면 이런 평행 이동을 하래.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x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건지를 봐야 돼. 다시 두 번째는 또 이렇게도 주어질 거야. 요렇게 이 직선을 평행 이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평행 이동하라고 그러면 x 방향과 y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건지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라고 그러면 x 방향과 y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하라는 건지 이 두 가지 표현을 보고 우리는 읽어내야 돼. 생각할 시간을 지금 가지고서 문제 들어봐. 알겠지?
이렇게 주어지면 도대체 X방향과 Y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주어지면 X방향과 Y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X방향과 Y방향으로 얼만큼이야? 이렇게 하면 X방향과 Y방향으로 얼만큼이야? 첫 번째,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래. 그럼 X방향과 Y방향으로 얼만큼이야? X, Y.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하라고 하면 X방향으로 얼만큼이니? 틀리게 얼만큼이니? Y방향. 왜? 왜 바꿔야 돼? 얘는 점이지. 그지? 근데 그걸 F는 0 이러면 이게 뭔 말이니? X와 Y에 관한 식은 0. 그럼 이것 자체가 식이야. 맞지? 그러니까 식을 가지고 평행이동을 주면 우리는 이걸 부호를 반대로 가야 돼.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다라는 건 이게 부호가 바뀐 부호지. 그러면 평행이동은 마이너스 2만큼이라는 얘기야. 맞지? 식이니까 평행이동을 마이너스 3만큼이 아니고 얘는 대입한 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X 방향으로는 Y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인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면 돼. 이렇게 주면 이건 점이야. 그럼 우리는 그걸 읽어낼 때도 그대로 읽어내면 돼. X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식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읽어낼 때도 부호가 반대로 대입이 된 거니까 X방향과 Y방향으로 평행이동은 이거의 부호가 반대만큼 평행이동을 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해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얘를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식이지. 그럼 우리는 대입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 넣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2하고 X방향으로 2만큼이면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인데 얘가 식이니까 여기서 대입할 때는 또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게 맞아. 맞지? 그러니까 Y 플러스 3 그리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만 정리해주면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0은 0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치? 근데 이때는 또 달라지는 거야. 그치?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 이번에는 2하고 X 또 반대로 들어가. 그럼 뭐가 들어가? X 플러스 2가 들어가겠지. Y방향으로 3만큼이면 또 반대로 Y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 그러면 얘는 2x 마이너스 3y 4 9 13 16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지? 평행이동 얘들아 이게 끝이. 우리가 점을 평행이동을 하는 건지 도형의 방정식을 평행이동하는 건지 그것만 구분해서 점은 그대로 도형의 방정식은 부호가 반대로.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평행이동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얘가 점이면 읽어낼 땐 그대로 읽은 거고 요걸 식으로 이런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 그거를 읽을 때도 우리는 부호를 반대로 읽어줘야 돼. 이해했지? 점이냐 식이냐 그것만 구분해서 우리는 평행이동도 얘기하면 되는 거야. 됐지? 풀어봐. 41, 42, 43 여기 밑에 문제들 풀어봐. 자, 요거 몇 개 봐봐. 풀 때 14, 16, 20, 25, 27 문제 좀 써놨어. 지금 이제 얘는 도형의 평행이동,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 자 봐봐. 14번 얘는 지금 뭐야? 2차 함수지. 얘는 포물선이야. 그럼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근데
x 방향으로 3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래.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한다? y와 x 대신에 y 대신에는 부호 반대로 y 플러스 5를 대입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부호 반대로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야. 맞지? 그럼 그 대입해서 쓰면 y 플러스 5는 2하고 x 자리에 x 마이너스 3 넣고 제곱하고 빼기 x 자리에 또 x 마이너스 3 넣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이걸 정리만 하면 돼. 그러면 y 플러스 5는 하고 x제곱에 2x제곱, 그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3x. 틀리면 얘기해줘. 얘는 9, 18, 18에다가 3 더하면 21. 그죠? 그러면 y는 2x제곱에 마이너스 13x에서 5 빼면 이렇게 된다 라고 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 다음에 16번 봐봐. 너네 특히나 원은, 얘들아 이거 한번 대답해 줘 볼래? 원이 있는데 이 원을 평행 이동하면 반지름이 혹시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뭐만 바뀌어? 원을 평행 이동하면 뭐만 바뀌어? 중심의 좌표만 바뀌지. 그럼 중심은 점이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두 가지로 풀 수 있어. 잘 봐봐. 원은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할 때는 중심, 점 갖고 하는 게 훨씬 편해. 반지름은 어차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풀 때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는 중심이 3,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는 점이지. 그럼 이 중심을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그대로니까 2, 이가 되어 있겠네. 그지? 그러면 중심이 2,2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니? x-2의 제곱에 y-2의 제곱에 반지름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심 갖고 푸는 게 편해. 아니면 여기다 넣겠죠. x방향으로 x-1이니까 나는 x 플러스 1 대입해야지. 이것도 정리하면 나오지. 맞지? 그 다음에 y방향으로 마이너스 4니까 나는 y 대신에 플러스 4니까 y 마이너스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하나 또 정리하면 얘 나오지? 똑같은 거야. 부호를 반대로 시계나 넣든 중심 가지고 하는. 근데 원은 중심 가지고 노는 게 훨씬 편해. 계속 봐봐. 그래서 일부러 다 원만 써놨어. 봐봐. x, y를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4로 평행 이동할 때 이 원을 평행 이동하셔야. 그럼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야 되니? 점이지. 그제? 그러면 점이면 평행 이동이 x방향으로는 1만큼, y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하라는 거야. 점이면 그대로 읽어주는 거야. 그제?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x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 거면 대입하면 돼. 그제? 그러면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제곱 되겠지? y 플러스 4 넣으면 y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중심 갖고 한다면 마이너스 1,8이야. 그럼 마이너스 1,8을 1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하면 중심은 또 0,4가 되는 게 보일 거야. 맞지? 자, 얘도 마찬가지지. 얘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니? 반지름 달라지지 않지. 그럼 이거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보면 쉬워?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0,0이지. 얘는 중심이 5,1이지. 자, x방향으로 얼만큼? 5만큼. y방향으로 1만큼. 중심 보면 안다는 거잖아. 중심은 그리고 점이야. 점은 그대로 보는 거야. 됐지? 얘 하나 더 보자. 이게 원 C야. 그리고 얘는 C 다시래. 원을 이렇게, 원래 이 원을 이렇게 움직였대? 그럼 x방향과 y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물어봤어. 그러면 x와 y 대신에 뭘 대입했는지 말고 원이니까 중심 생각해봐. 얘 중심은 몇 컴마 몇이야? 1, 마이너스 3이지. 얘 중심은 3,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야, 요게 요렇게 바뀌었대. 그러면 x방향으로 얼만큼이니? 이만큼이니? y방향으로도 이만큼이니?
그러면 얘는 x와 y 방향으로 다 이만큼 움직인 거네. 점 갖고 판단하면 되잖아. 중심. 이해됐지? 어? 풀어봐.